안녕하세요. 한국건설자원협회입니다. 본 교육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용역이행능력평가 공시를 위한 실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실무교육은 1. 평가 개요 2. 실적 신고 방법 및 절차 3. 숙지사항 및 Q&A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평가 개요 관련 근거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매년 환경부 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 처리업자의 용역 이행 능력을 평가 공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 이행 능력 평가 신고 대상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모든 업체입니다. 다만 동일 법인에서 본점과 지점을 별도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을 각각 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성실 납세자는 7월 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협회 통합전산시스템상의 전산 등록 후 신고서와 각 증빙 서류를 협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역이행 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에 협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시됩니다. 다음은 용역이행능력평가 방법입니다.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총 6가지 항목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각 항목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각 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용역이행실적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 자본금 평가액은 실질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 평점의 곱한값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 기술능력평가액은 순환골재 판매액과 최근 3년치의 기술개발 투자액의 합과 평균 용역 실적액과 기술능력 평점의 5%에 해당되는 값을 합한 금액입니다. 네 번째, 경력평가액은 용역 이행 실적 평가액과 중간 처리업 영유기간 평점의 10%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 방지 능력 평가액은 평균 용역 실적액과 환경오염 방지 능력 평점의 10%입니다. 여섯 번째, 신인도 평가액은 앞서 설명드린 총 5가지 평가액의 합산 금액에 신인도 반영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총 6개의 항목 평가액을 산정하여 합한 금액이 용역 이행 능력 평가액이며 자세한 평가 방법은 용역 이행 능력 평가 공시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실적 신고 방법 및 절차. 실적 신고 서류는 1차, 2차 서류로 구분됩니다. 1차 서류는 1. 건설 폐기물 용역 이행 능력 평가 신청서 2.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용역 이행 실적 신고서 3. 관급 용역 이행 실적 총괄표 4. 4급 용역 이행 실적 총괄표 5. 순환골재 판매 내역서 6. 기술개발 투자비 확인서 7.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증 사본 8. 표창 수상 및 제재 처분 신고서 9.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 현황표 10.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확인서이며 매년 2월 15일까지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서류는 재무제표 신고서로 매년 4월 15일까지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회 통합 전산 시스템에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통합 전산 시스템 왼쪽 하단의 로그인 화면에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및 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본격적으로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왼쪽 상단의 용역 이행 능력 평가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1차 서류 전산 신고는 실적 신고 자료 입력 컨텐츠에서 진행합니다. 업체의 일반 현황을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겸업 여부는 중간 처리 허가 이외에 수집 운반 허가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 등록번호, 중간 처리, 수집 운반업 허가번호 최초 허가일,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 일반 현황을 작성합니다. 유의사항으로 회원 여부는 협회 회원사만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원으로 선택하시고 협회 비회원은 비회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실 시 수집 운반업을 함께 영위하는 업체는 중간 처리업과 수집 운반업 허가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용역 이행 실적 등록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실적 연도는 직전 연도입니다. 관급, 사급 여부, 위탁자 및 용역명, 계약 기간을 실적 증명서 또는 위수탁 계약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용역별 대금 지급 업체의 명칭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단의 용역 상세 정보는 처리한 건설 폐기물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위탁량, 계약 금액, 기성 실적을 각각 입력합니다. 건설 폐기물의 종류는 하단의 추가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적 신고 건수가 많다면 엑셀을 다운받아 일괄 작성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중앙의 엑셀 파일 샘플 버튼을 눌러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고 작성 후 엑셀 파일 업로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작성된 목록은 3번 용역이행 실적 조회에서 확인 및 수정 가능합니다. 엑셀 파일 샘플을 통해 다운받은 양식의 신고 방법입니다. 시트 하단에 용역 개요와 용역 상세 시트가 있습니다. 각각 양식에 맞게 입력하셔야 업로드가 가능하며 오류 발생 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먼저 용역 개요 시트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에 하나의 순번으로 작성해 주시고 관급은 010, 사급은 020으로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위탁자명, 용역명, 계약기간, 대금 지급업체 등 실적 증명서, 위수탁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용역 상세 시트 작성 방법입니다. 첫 번째 A열의 메인 순번은 용역 개요의 순번입니다. B열의 순번은 메인 순번 한 건의 용역 수행 시 처리된 폐기물 종류의 가지수입니다. 예시 화면의 메인 순번은 1번이 3개이고 순번이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메인 순번의 1번 용역 수행 시 처리한 폐기물의 종류가 3가지임을 나타냅니다. 하나의 용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건설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예시 화면처럼 작성하고 각각의 건설 폐기물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때 건설 폐기물 코드는 통합전산 시스템 오른쪽 하단에 실무교육 자료 다운로드에 6번에 있습니다. 각각의 용역 성상별로 위탁량, 계약금, 기성실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사항으로 모든 엑셀 칸에 공란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혹은 수집 운반 금액이 0원일 경우에 공란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0이라고 숫자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입력 칸에는 수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엑셀 양식을 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인 순번과 순번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순번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엑셀 가장 오른쪽 수집 운반 금액은 이자 계약과 삼자 계약 운반비로 구분됩니다. 이자 계약 운반비는 업체에서 중간 처리업만 영위하고 있는 경우, 삼자 계약 운반비는 중간 처리업과 수집 운반업을 함께 영위할 때 해당 칸에 작성하며 각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허가증 현황에 따라 알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역이행 실적금액 신고 시 증빙서류와 실적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로 관급 실적은 발주처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로 QR코드 또는 바코드, 발주처 도장 3가지 중 하나라도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4급 실적은 위수탁 계약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위수탁 계약서에는 계약에 관계된 갑, 을, 병의 도장이 모두 찍혀야 합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사실증명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실적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1,000원 단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적 금액은 실적 증명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처리 성상별 금액을 나눠주시고 중간 처리, 수집 운반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금액 오류 시 실적은 불인정됩니다. 유의사항은 발주처에서 여러 건의 용역을 하나의 실적 증명서에 인정받았을 경우 전산 입력은 건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한 건의 용역에 대하여 여러 번 입금을 받은 경우 전산 신고 시 한 건으로 입력합니다. 선급금은 불인정됩니다. 당해 연도에 선급금을 받은 만큼 용역 수행을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후년도에 선급금을 신고한다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사가 준공된 경우 준공 내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대상 폐기물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폐합성 수지, 폐판넬, 폐보드 등의 폐기물의 실적은 불인정됩니다. 용역이행 실적조회는 등록된 실적을 확인,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누락된 실적을 추가할 경우 선택 버튼을 누른 뒤 하단의 삽입 버튼을 클릭하여 용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실적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주요 부분은 관, 사급 구분, 위탁자명, 용역명, 계약기간, 실적 금액, 용역의 중복 신고 여부, 대금 지급 업체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순환골재 판매 내역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증, 비인증 순환골재 판매 내역, 순환골재 품질 인증, 인증받은 순환골재 판매 내역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증, 비인증 순환골재 판매 내역은 업체에서 판매한 모든 순환골재 판매 내역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순환골재 품질 인증은 업체가 취득한 순환골재 품질 인증을 모두 작성합니다. 세 번째, 순환골재 품질 인증받은 골재의 판매량만 작성합니다. 모든 실적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1,000원 단위로 작성하며 품질 인증을 받은 용도의 골재의 판매액만 인정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순환골재 판매 내역과 인증받은 규격 용도에 맞는 판매 내역서와 순환골재 품질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술개발 투자비 등록입니다. 모든 실적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1,000원 단위로 작성하시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건설 폐기물 재활용 기술 분야에 활용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해당 비용 증명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첨부합니다. 직전 연도에 투자된 금액만 인정되며 해당 페이지에 15번 기술개발비, 16번 인력개발비에 작성합니다. 다음은 표창 수상 및 제재 처분 등록입니다. 표창 수상 실적, 부당업체 제재 처분 사실,
벌금, 과태료 처분 사실, 부도 사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직전 연도에 건설 폐기물 처리 관련 항목별 해당 내역을 모두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별 배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창 부분에서는 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또는 환경부 장관 표창 1%를 받습니다. 행정처분 및 부정당 제재 처분은 부정당 제재 처분 마이너스 3%, 부도 발생 마이너스 2%,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및 5천만 원 이상 과징금 마이너스 3%,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및 2천만 원 이상 과징금 마이너스 2%, 경고조치 마이너스 1%를 받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록입니다. 여기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환경오염 방지 기술 인력을 신고합니다. 우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확인기관은 중간처리업 허가 관할 지자체를 작성합니다. 그 후 표 하단의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초과 여부를 선택합니다. 가장 하단의 표는 중간처리시설, 보관시설, 세륜 세차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간처리시설은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1가지 항목을 선택, 보관시설은 5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내역을 다중 선택, 세륜 세차시설은 2가지 항목 중 1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전산 신고를 마치고 출력한 신고서에 관할 지자체의 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주거시설로부터 1km 초과 이내 여부에 따라 배점이 상이하며 보관시설의 경우 다중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평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환경오염방지 기술인력 등록입니다. 작성 방법은 해당 기술인력의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보유 자격증과 등급을 선택하고 자격 보유 증명 서류는 자격증 사본과 재직 증명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유의사항은 퇴사일 작성 항목에서 직원이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을 작성하고 재직 중인 직원을 작성하는 경우는 직전 연도 말일로 작성합니다. 재직 증명 서류는 각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 증명서가 아닌 사대보험 가입 증명원을 업로드하며 등급은 보유 자격증과 일치시켜 등록합니다. 환경오염 기술인력의 항목별 배점은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로 분류됩니다. 보유 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배점이 상이합니다.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 능력은 시설 장비 현황, 일반 현황, 기술 현황, 면허 자격 보유 현황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시설 장비 현황입니다. 시설 장비에는 업체에서 보유한 파쇄기와 분리선별기를 모두 작성하며 허가증상에 작성된 시설에 대하여 입력합니다. 허가증이나 공정도 등과 일치시켜 입력하고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7차 이상의 시설을 작성할 때는 표 하단의 행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시설을 작성합니다. 유의사항으로 파쇄기는 최대 5차 파쇄기까지 배점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작성 방법은 탈수 건조시설, 순환 아스콘 생산시설 등 회사의 현황을 작성 및 체크합니다. 수집 운반 차량은 중간처리 허가상 등록된 차량 수와 적재량을 입력하시며 하단에 수집 운반 차량 상세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으로 모든 회사 현황은 허가증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처리장 면적은 사업장 면적에서 보관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일반 현황 화면 하단에 순환 모래, 순환 아스콘 생산시설의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생산시설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술 현황입니다. 기술 현황은 신기술, 특허 등 취득한 신기술 시설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신기술 인검증서, 신기술 사용협약서, 특허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개발 여부는 신기술 개발, 특허 등록권자 여부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인정기관은 신기술의 인정기관, 협약 체결일은 협약으로 기술을 취득한 경우 계약된 취득기간을 작성합니다. 면허 자격 보유 현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유한 자격증을 선택하고 보유 인력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이 있으며 해당 기술 인력으로 경력 인정 기술자도 등록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경력 인정 기술자란 한국건설자원협회로부터 5년 이상 중간 처리업 경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사내 중간 처리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과 경력 인정 기술자의 경우 경력 인정 기술자 보유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전산 실적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실적 서류 제출 및 출력 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으로 선택하고 처리 상태는 저장, 서류 제출 버튼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장 완료 상태는 모든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서류 제출 완료 상태는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서류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완료 후 신고서 미리 보기,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출력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협회로 제출합니다. 이로써 1차 서류 제출은 모두 완료가 되었으며 2차 재무제표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신고의 증빙 서류는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최근 결산일 정기 결산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하며 모든 금액을 재무제표와 일치하도록 입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회계사, 세무사의 사실증명원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발행한 표준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손익계산서 입력 시 매출액 겸업사항을 확인 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익계산서 입력 방법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등록은 재무제표 신고서, 대차대조표 항목, 손익계산서 항목 순으로 작성합니다. 재무제표 신고서에서는 결산서 종류, 재무제표상 사업 연도, 결산 기준일 등을 작성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평가 산출 기준 부분입니다. 평가 산출 기준은 매출액, 용역 이행 실적액으로 구분됩니다. 손익계산서상 중간 처리 매출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매출액으로 선택하고 손익계산서상 중간 처리 매출액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구별이 어려운 경우 용역 이행 실적액으로 선택합니다. 하단의 용도는 용역 이행 능력 평가로 작성합니다. 신고서 작성 이후에는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신고합니다. 모든 내용은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작성하며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손익계산서 작성 시 매출액 부분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중간처리 매출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중간처리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성하고 나머지 매출액을 기타 매출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중간처리 매출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매출 총액을 기타 매출로 작성합니다. 재무제표 신고서 제출 및 출력은 1차 신고 제출과 같습니다. 저장과 제출 서류 버튼을 사용합니다. 저장 완료 상태일 시 신고 내용 수정이 가능하고 서류 제출 시 신고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을 하기 전
반드시 신고 내용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정 보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정 보완은 용역 이행능력 평가 신고 내용을 협회에서 검토한 후 서류가 미흡하거나 전산 신고 오류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용역 실적 등을 보정 보완하여 실적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오른쪽 세 번째의 보정 보완 검토 현황의 실적 총괄 현황을 보시면 업체에서 먼저 신고한 금액이 왼쪽에 나타나고 협회 검토 후 실적액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협회 검토 후의 금액이 인정받은 실적액이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실적 서류 검토 현황에서는 각각의 신고건별로 인정, 보완료, 불인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한 용역이 보완료 혹은 불인정 상태라면 사유를 확인하시고 업체 의견의 검토 결과를 선택하고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는 보완료, 불인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실적의 보완을 진행하시겠다면 보완료, 해당 실적을 포기하신다면 미보완을 선택합니다. 보정 보완 관련하여 협회 평가팀과 반드시 유선 통화를 진행하시고 모든 보완이 완료되면 보정 보완 완료 버튼을 눌러 보완 완료를 합니다. 유의사항은 공지된 보정 보완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 진행되는 보정 보완은 불인정 처리가 됩니다. 기타 서류 검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용역 실적액 이외의 시설 장비, 환경오염 방지 시설 등의 보정 보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보완 시 협회 평가팀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 이행능력 평가액 조회 및 이의 신청입니다. 모든 평가와 보정 보완이 종료되면 7월 31일 공시 이전에 용역 이행능력 평가액을 사전 공지하고 평가액과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용역 이행능력 평가액뿐만 아니라 6가지 항목의 평가액도 확인 후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또한 사전 공지된 기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용역 이행 실적 평가액은 직전 연도 용역 이행 실적액이 아닌 직전 3년에 용역 이행 실적액을 계산한 금액이니 신고한 실적액과는 차이가 발생하오니 이 점 숙지 바랍니다. 이의 신청까지 완료되면 7월 31일 협회 홈페이지에 용역 이행 능력 평가액이 공시되므로 모든 용역 이행 실적 평가가 완료됩니다. 3. 숙지사항 및 Q&A. 용역 이행 능력 평가 숙지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 이행 능력 평가의 대상자는 모든 중간 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용역 이행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각각의 평가 항목의 신고 내용이 없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용역 이행 실적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순서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 간인 또는 원본 대조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년 이상 장기공사의 경우 회기연도를 기준으로 기성실적을 제출하며 준공연도 기준으로 일괄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실적은 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서류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한을 엄수해 주시고 신고 및 제출할 때 신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정 보완은 기간 내에 진행된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미보완 용역은 모두 불인정 처리됩니다. 여덟 번째,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수행한 용역의 경우 타사 용역 실적은 불인정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 이행실적 신고 시 발주처와 대금지급처가 다른 경우 중간처리 용역 이행실적 정산 신고 시 발주처와 대금지급처의 정보를 따로 작성하도록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계약서 혹은 다른 확인 서류를 통하여 발주처 외의 기관에서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용역 대금 지급을 개인 카드로 하는 경우 개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결제 취소, 금액 변경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인정됩니다. 세 번째, 선급금 인정 여부입니다. 선급금은 발주처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실적 신고 시 중간 처리 용역 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후년도 실적 신고 때 선급금 받은 부분을 신고하시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당해 연도 해당 용역이 준공되었다면 준공 내역서를 제출하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항과 보완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항으로 첫 번째, 관급을 사급으로, 사급을 관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용역의 실적 증명서 혹은 위수탁 계약서를 재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 실적액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용역의 초과금액 확인서 제출 후 신고 실적액을 수정하면 인정받습니다. 세 번째, 계약서에 발주자 도장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보완을 위해서는 실적 증명서 또는 위수탁 계약서에 도장을 다시 받아와야 하며 개인 인감, 막도장은 모두 불인정 사항입니다. 교육을 청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한국건설자원협회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실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자원협회 평가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